안녕하세요, 저는 꽁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뻥튀기 디베이tam비입니다. 오늘 드디어 EV9이 JYT. 자, YT? 오케이. 자, EV9이 사전계약 공지가 떴습니다. 네. 네. 옵션이랑 뭐 장난 아니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사전에 한번 가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네. 네, 드디어 우리가 약속드린 대로 5월 3일, 네, 오늘 드디어 사전계약 일정이 이제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번엔 정확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정보죠. 어휴. 네. 기아에서 아예 그냥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금액을 방송을 했던 금액이 그대로 똑같이.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네, 돼요. 하지만 이제 GT라인 예상가도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T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EV9 우리 에어에 대해서 에어 옵션, 네. 네, 엔트리 모델이잖아요. 에어가 있고 어스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GT라인이 있는데 이제 에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격 먼저 말해요? 가격 먼저 말을 해야죠. 진짜? 네. 자, 개별 소비세 3.5%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3.5% 해가지고 7,671만 원입니다. 7,671만 원이요? 네. 저번에 말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음. 네, 똑같습니다. 네. 음.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자는 거는 이제 옵션이라든가 이제 뭐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어스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뭐가 있는지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안내를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또 정보를 또 주신 또 우리 왜 내 눈앞에 나타나 EV9! 자, EV9 클럽 EV9 동호회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보 주신 우리 무한질주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무한질주님 구독도 눌러주세요. 네, 제 것도 눌러주세요. 네. 자, 일단은 파워 일렉트릭, 네, 차세대 일체형 시스템, PE 시스템이죠. eGMP, 싱글모터 2륜 구동 기반이고요. 99.8kWh입니다. 네. 배터리 용량은. 그 다음에, 왜요? 아니 엄청 주행거리가 길 것 같아서. 네, 주행거리는 길죠. 왜냐면 배터리 용량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육중한 무게에 아무래도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기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한 500이 넘는다. 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이제 여름이나 이제 봄, 여름, 가을 때는 이제 500이 넘겠지만 오. 겨울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아. 또 주행을 줄겠죠. 그건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근데 모든 전기차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에어백이 10개, 뭐 요즘에 이거 기본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경사로 밀림 장치라든가, 뭐 ISO 픽스, 이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뭐 그 다음에 뭐 소화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 이제 EV6에 들어갔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외장 같은 경우는 에어 같은 경우에는요, 휠 자체가 19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음. 네, 근데 에어의 옵션이 원래 엄밀히 따지면 깡통 옵션이잖아요. 네. 근데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요. 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네, 블랙 색상, 그 다음에 그레이 또는 브라운. 저는 블랙 색상은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시트가 좀 색깔이 있어야 이쁘죠. 아, 근데 생각외로 이제 블랙 시트 색깔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 그냥 다른 컬러로 한 다음에 코팅제 바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블랙 색상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7인승이 들어갑니다. 네. 7인승이 들어가는데 이제 6인승은 이제 옵션을 나눴어요. 네, 6인승은 옵션을 나눠서 네. 6인승 같은 경우에는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2열이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이제 옵션 뭐가 또 추가가 되겠죠. 네, 그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버튼 시동키 뭐 여러 가지 뭐 다 들어가는데, 일단은 어스의 옵션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에어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스노우 화이트 파워 색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만 원. 10만 원 네. 많이 안 주네요. 아이보리 매트 실버, 오션 매트 블루가 이제 무광 색깔이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50만 원 추가입니다.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근데 무광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저는 이거 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에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6인승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컨비니언스, 그 다음에 모니터링 팩, 네. 그 다음에 스타일 팩, 그 다음에 20인치 휠, 그리고 LED한 프리미엄 사운드. 이건 해야죠. 네, 그리고 빌트인 캠 2, 안 해요? 네, 그리고 듀얼 선루프. 고민. 듀얼 선루프인데 있어야 돼요. 고민돼. 네, 이거 확실히 고민될 것 있어야 같아요. 돼요. 저희가 선루프 있는 차 근데 봤잖아요. 무프렉으로 올리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네. 무프렉을 근데 올리시는 분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선루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개방감을 위해서요? 그렇죠. 개방감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스입니다, 여러분들. 어스 같은 경우는 개별 서비스 3.5% 적용해서 8,181만 원이에요. 8,181만 원. 그렇죠.
저는 그럼 어스로 갈 것 같은데. 네, 어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에 있는 기본적인 옵션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워 일렉트로닉은 이제 실외 V2L 커넥터.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네, 이건 무조건 필요하죠. 네. 그다음에 외장 쪽에서 이제 좀 차이점을 좀 둔 게 뭐냐면 블랙 하이그로시. 아, 있어요. 네, 프론트하고 리어 범퍼,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 가니시, 도어 가니시, 그다음에 휠 아치, 몰딩까지 전부 다 지금 블랙이다 보시면 돼요. 아니 그 부분에 다 하이그로시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죠. 좀 고급진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제 에어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냥 일반 무광이다 보시면 돼요. 저는 하이그로시. 아무래도 하이그로시가 더 관리하기 편하고 네.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도트 엠보 패턴 시트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1열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 음. 네, 우리 이렇게 누워서 네, 무중력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그런 게 돼요. 들어가고요. 전기 충전할 때 꼭 필요하잖아요. 아, 편안하게 맞아요. 누워 있을 네. 때. 네. 차에서 대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옵션이죠. 네. 네. 그다음에 1열 같은 경우에 파워 레그 서포트. 네. 그다음에 2열에 통풍 시트. 있어야 돼요. 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편의성 장비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360도 리모트 뷰, 뭐 네. 디지털 키 다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옵션이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에어하고 이제 또 비교되게끔 하려고 굉장히 외장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에어 말고 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중간 옵션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라든가 빌트인 킴2, 듀얼 썬루프, 20인치를 다 선택할 수가 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빠진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저희가 이제 설명을 또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HDP 반자율 주행 3단계 있잖아요. HDP요? 네. 네. 3단계가 GT 라인만 들어갑니다. 아, 음. 아니 우리 저번에 에어랑 어스에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옵션에 네. 또 추가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GT에만 들어가겠는데요? 그니까요. 네. GT 라인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네. 제가 설명했던 게 GT 라인이잖아요. 개별 서비스. 계약했잖아요. 계약했잖아요. 왜 아파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개별 소비세를 적용을 해서 8,781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옵션도 추가하게 되면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필수 선택 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승과 시트. 네, 그러니까 아까 7인승은 기본이지만 네. 6인승을 선택하게 되면 옵션 가격이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승이 더 작아지는데? 근데도 독립 시트잖아요. 아, 독립 시트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19인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에어에서 선택을 했을 때 어스도 마찬가지고요. 선택을 했을 때 이제 60만 원 추가가 됩니다. 그럼 19인치랑 20인치랑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은 휠의 인치수가 작다 보면요 차체가 작아 보여요. 아. 그다음에 이제 외장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노우 화이트 펄은 10만 원 추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광 색깔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50만 원이나. 그렇죠. 이제 무광 색깔만 그냥 50만 원 추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썬루프잖아요. 네.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비싸긴 합니다. 원래 썬루프가 100만 원이 넘어요. 120만 원이더라고요. 네, 듀얼 썬루프다 보니까 아무래도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트인캠 2. 네, 이제 빌트인캠 2가 들어가야 내비게이션 상에서도 증강의 현실이 됩니다.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좀 좋아하시는 네, 분들 있더라고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60만 원. 60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옵션에 이제 스타일이 있고 컨비니언스가 있고 모니터링이 있고 이제 다 있잖아요. 네.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만 원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디지털 패턴 라이트닝 그릴. 그러니까 뭐냐면 라이트 옆에 이제 그 패턴. 5가지 모드로 들어오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이게 뭐냐면 이제 헤드램프 우리 12개. 네네네.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비고란에 무광 외장 컬러 동시 선택 불가라고 돼 있어요. 무광에는 이 라이트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스타일을? 안 되나 봐요. 음, 그럼 무광을 굳이 추가해가지고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지금. 에어에도 어스에도 150만 원을 추가해서 이걸 넣는 게 낫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컨비니언스 같은 경우는 에어는 150만 원이고요. 네. 어스 같은 경우는 기본 사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V12 커넥터, 뭐 디지털 키, 그다음에 네. 전도식 틸트, 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이거 텔레스코픽은 아직까지 집어넣네. 이게 텔레스코픽 뭔지 아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텔레스코픽이 이제 앞뒤 핸들이 앞뒤 좌 위 아래 이렇게 움직여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2열 측면의 수동 선 커튼.
사운드 커튼. 2열, 이거는 2열의 커튼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2열의 도어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어스는 기본이고요. 네. 에어에만 220만원 추가가 돼요. 250은 너무 높다. 네, 근데 이 옵션 자체가 원래 비싼 옵션입니다.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음.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 무조건. 네,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네. 네, 360도 볼 수 있는. 음. 네, 그다음에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시스템. 네. 네, 그다음에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체가 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거는 웬만하면 집어넣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니 에어에서 옵션을 추가할 바에는 그냥 어스에서 기본 사양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사양에 어스에는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에어에는 선택을 하게 되면 거의 어스 값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스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음.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120만 원. 맞아. 에어도 어스도 네. 120만 원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를 집어 넣으셔야지만 그 이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배기음 들리는 거. 응. 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좀 설명드리기가 참 저도 참 민망한데 네. 글로브 박스를 딱 열어서 에어컨 필터를 쓱 빼고 아에르 필터를 쏙 넣으면 끝. 기아 커넥티브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구독 서비스라는 시스템이에요. 네. 라이트닝 패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에어도 없어도 마찬가지로 18만 원을 넣으셔야 평생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네. 패턴을 좀 바꾼다거나. 음. 예. 자, 그리고 이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이거 하나였어. 이게 왜냐하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은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물론. 근데 이거를 차라리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넣어줘도 되지 않는가. 저도 예. 굳이 이거를 구독 서비스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평생을 이용하려면 50만 원을 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1년으로 그냥 구독 서비스를 하시려면 12만 원.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월로는 12,000원. 저는 월로 한번 해본 다음에 내가 이거 많이 쓰나 안 쓰나 생각을 해본 다음에 연으로 할지 평생으로 할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장 색깔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휠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위자마 차량을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음. 여러 가지 휠 디자인을 봤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19인치 휠이 솔직히 이쁘지는 않아요. 이쁘지는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네. 다만 이제 20인치하고 21인치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뻐요. 맞아요. 저는 21인치가 예쁜 것 같아요. 아, 그죠. 21인치가 확실히 네. 이쁘긴 하죠. 그리고 이제 GT 라인 같은 경우에도 21인치가 확실히 이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인테리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GT 라인 전용 또 색깔이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에어하고 어스에 들어가는 색깔 같은 경우는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 블랙 색상,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네, 그 브라운 색깔, 브라운. 그 다음에 이제 GT 라인 전용 모델로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때가 많이 타니까. 그래도 블랙 그 앉는 부분은 다 블랙 시트로 되어 있어서 좀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비 색깔이 있고요. 아니요, 그때 브라운이 뭐- 더 이뻤어요. 그때 뭐 이쁘다 했잖아요. 그냥 브라운이 나. 약간 화이트가 블랙 그 진주펄 같다고. 아니요, 브라운이 더 이뻐요. 자, 그리고 이제 7인승 시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간 2열이 이제 막혀 있는 거죠. 음. 네,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7인승을 봤을 때는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긴 해요. 딱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사전에 리뷰를 모빌리티 쇼에서 전시대가 되어 있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블 기본, 네. 스위블하고 기본이에요. 6인승 거의. 7인승도 한 대인가 두 대 있었고, 맞아요. 네, 기본인데 우리가 바깥에 야외에서 이제 영상을 부기자료 영상 내렸던 아, 네, 그 영상의 차량들은 이제 릴렉션, 6인승 릴렉션이죠 다. 네. 네, 왜냐면 1열과 2열이 전부 다 릴렉스 시스가 되는. 맞아요.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6인승이 좀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싶어요. 그쵸, 그쵸. 음. 메리트가 훨씬 낫죠. 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3인치 터치 LCD가 들어가는 거 맞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방식은 요즘에는 다 자동 무선 업데이트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스피커 개수가 이제 메르디안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8개. 8개. 네. 그다음에 메르디안 들어가게 되면 14개. 우퍼까지 포함해서. 무조건 14개여야죠. 근데 난 신기한 게 뭐냐면요. 기본이 8개면요. 네. 메르디안 선택하면은 16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14개라고 하길래 두 배가 아니네? 머릿속에 그 생각했단 말이야. 아,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맞아. 다음 이제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네, 주행 가는 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에어하고 어스 옵션 똑같고요. 자, 이륜구동입니다. 19인치 기준이고요. 네,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복합 501입니다. 501. 네. 음. 6인승도 마찬가지로 501이고요. 네. 도심 같은 경우에는 550이에요. 560입니다, 거의. 이게 회색 지점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고속도로로 가게 되면 이제 확 떨어집니다. 400 초반입니다. 내가 봤을 때 고속도로에서 막 달려서 그래요. 자, 이제 19인치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이제 2,425입니다. 오, 네. 엄청 무겁네요. 6인승 같은 경우에는 2,405고요. 그럼 6인승이 차라리 낫다. 그렇죠. 거의 근데 거의 20km 차이 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20인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행 가는 거리가 다 480이에요. 네. 6인승과 7인승 마찬가지고 20인치가 음. 이륜구동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륜구동을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네. 그죠? 사륜구동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19인치 기준으로 7인승과 6인승 같은 경우에 복합 연비가 445예요. 445 왜 이렇게 네. 줄었죠? 아무래도 도심 주행이 또 많다 보니까 네. 도심 주행 같은 경우는 490입니다. 아, 도심 주행 490. 네. 2륜이랑 4륜이랑 차이가 좀 크네요. 그렇죠. 음. 네, 사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0이면 도심이면 490이면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거의 지금 EV6와 거의 동일한? 아, 네네네. 그 큰 덩치가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차 중량이 거의 2.5톤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나가죠. 왜냐면 배터리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주행거리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네. 자, 이거 21인치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리면 사륜구동 21인치 같은 경우에는 7인승과 6인승이 똑같아요. 453입니다. 19인치보다 늘었어요. 이게 도심연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도심연비가 502예요. GT라인 좀 궁금하셨잖아요. GT라인 같은 경우는 21인치 기준으로 7인승과 6인승이 있는데 네. 443이에요. 이건 좀 줄었네요. 근데 대신에 이제 도심연비가 483이고요. 네. 이건 나쁘지 않네요. 네. 근데 얘는 공차 중량이 2.6톤이에요. 네. 그만큼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죠. 지능이 좋아졌잖아요. 지능이 좋아진 게 뭐예요? 기술력이 좋아진 거겠죠. 아, 기술력이 좋아졌어요. 예.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EV9을 구매를 할 건데 음. 여러분들이 또 신차 계약을 하실 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은 상담에 도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EV9의 가격이 좀 비싸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근데 좋은 차잖아요. 근데 말이 너무 많아요, 요새. 비싸다, 어쩐다, 이 가격이면 이걸 사도 되는 건가, 뭐 등등등의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랬을 때 오빠의 말은 어떤가? 자, 일단 저는 기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들어가세요. 눌러주고 들어가세요. 구독도 꺼지세요.